먼저 이 보드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꼼지님이 이 스위치로 작동되는 멀티컬러 보드를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보고선 석현아 너 이거 개발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니? 하고 이 스위치 버전으로 이 사람은 지금 4컬러 4가지 컬러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일단 저는 2가지 컬러부터 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걸 그대로 따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위치 도면을 구해서 스위치를 3D로 한번 그리고 브라켓도 그리고 커버 파일을 그리는 이제 PCB를 만드는 아트웍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첫 번째로 이제 PCB를 한번 떴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번째 PCB가 만들어졌습니다. 스위치를 받고 브라켓도 그리고 또 엔더에서 한번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주문을 했죠. 스위치가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했더니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모터가 전기가 가고 있는 도중에 모터 코일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모터로.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튈 거고, 그 스파크 때문에 메인보드에 있는 모터 드라이버가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아니면 스텝 값이 바뀌거나, 또는 보드가 초기화 리셋이 되거나, 아니면 올라가 있던 펌웨어가 죽는다던가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기존에 멀티컬러 한다고 하면 일단 보드 갈아야 되지. 일단 보드를 갈려면 일반인부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수많은 전선들이 있는데 XYZ, 엔드스타, 뭐 히팅 열선 해가지고 또 온도 센서도 있고 여러가지 전선이 있는데 일반인이 접근해서 바뀌긴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익스트루드로 가는 케이블 하나를 뽑아가지고 내가 만든 보드에 끼워서 Y자로 만들면 멀티컬러를 구현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간단하고 3,000원, 4,000원짜리 그런 걸로 멀티컬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려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스위치를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때 또 그래서 작전을 변경을 하기 시작을 했죠. 코드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3D 프린터에서 쓰는 G코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버튼을 누르고 모터를 끄고 모터의 전원을 차단하는 G코드를 써서 모터의 전원을 차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접점 변경을 해줬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두이노하고 릴레이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또 남이 한 걸 찾아봤어요. 했더니 릴레이 10개로 5가지 컬러를 구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했는데 또 아니 난 처음에는 릴레이를 왜 굳이 릴레이를 썼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비싼 릴레이 말고 훨씬 더 저렴한 이제 포토커플러라던가 아니면 TR이라던가 그런 종류의 전자부품이 있었는데 굳이 왜 릴레이를 썼냐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고 TR로 이제 회로를 그려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코일이라서 전원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TR 같은 이제 전자부품으로는 굉장히 많이 써서 회로를 꾸미거나 아니면 이제 비싼 이제 모스펫 종류의 TR을 사서 쓴다던가 아니면 회로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릴레이를 사용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고 해서, 그런데 릴레이를 10개나 쓴 거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쓰는 스텝 모터, 기본적인 스텝 모터는 코일이 2개잖아요. 그 2개의 코일에서 1개만 꺼져도 모터가 작동을 안 할 텐데,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전부 다 코일을 끊는 거랑 다르게 저는 릴레이, 그러니까 이 채널짜리 채널을 2개를 가지고 있는 릴레이 3개로 이제 일반 릴레이라면 릴레이 6개로 4가지 컬러를 만들 수 있도록 회로를 그려봤습니다. 또 이제 팅커캐드에서 전부 다 그려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해서 작동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퓨전 360으로 이제 대충 위치를 잡아서 회로를 그리기 시작했고, 열심히 아트웍을 밤새서 아트웍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판매해도 충분히 될 정도로 잘 됐네 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망했어요. 패드하고 닿았어요. 보드를 40장을 뽑았는데 전부 다 버렸습니다. 아니 보드를 5장 시키나 40장 시키나 한 1,000원 차이길래 40장을 시켰는데 망했어요. 이제 1번하고 GND하고 닿았어요. 이제 12V든 24V든 끌어와가지고 이제 외부 전원을 넣어주는 포트인데, 그 포트를 드릴로 통째로 비아와 함께 패더를 날렸습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크기도 작고 좋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봤죠. 아니나 다를까
또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G코드라는 거에서 하나 걸렸어요. 새로운 언어의 장벽이었어요. 일단 G코드가 뭔지부터가 제가 몰랐거든요. 그냥 슬라이싱 하면 나오는 게 G코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또 공부를 해봤고 G코드를 하나하나 수정을 다 했어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떤 G코드를 써야 되는지, CNC G코드 책을 막 뒤져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낸 끝에 결국엔 성공을 했습니다. 이 뻘짓의 성과가 나왔죠.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는 모터가 변경이 되게 만들어졌어요. 성과가 나왔죠. 지금 멀티컬러, 지금 여기 있는 게 한 번에 전부 다 뽑은 것들이거든요. 지금 보면 핑크색과 노란색이 합쳐진 XYZ 큐브도 있고, 이제 그게 동시에 두 가지가 전부 같이 합쳐져서 뽑힌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차차 성공을 해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이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큐라 슬라이스에서 두 가지 색깔을 지정을 해서 두 가지 색깔이 섞이지 않은 차례로 프라임 타워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중간에 노즐목에 들어있던 그 섞인 잔여물의 필라멘트를 전부 다 프라임 타워라는 타워에서 소모를 해가지고 색깔이 혼색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타워도 직접 설정을 만들어 봤고요. 해가지고 두 가지를 뽑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멀티컬러를 사용하려면 보드 값은 이제 7만원 8만원이지만 모터 드라이버도 또 따로 사야 되잖아요. 4컬러면 최소한 7개의 모터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보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거의 10만원이 든단 말이죠. 보드만 해도. 근데 저는 물론 부품 값이긴 하지만 3,000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부품 값으로는. 릴레이와 아두이노야 뭐 싸게 사면 1,000원에도 살 수 있으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릴레이도 뭐 하나에 300원 400원 단가였고 PCB도 1,000원의 단가였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멀티컬러를 구현을 할 수 있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큐라에서는 3D 프린터가 익스트루더를 바뀔 때 그 익스트루더가 시작과 끝에 G코드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할 때 헤드가 있죠. 헤드가 쭉 끝으로 엔드 스탑을 한번 딸깍하고 눌러줍니다. 그 한번 누르면 아두이노 보드가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모터를 변경을 해줘요. 하지만 변경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터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하면 보드가 죽거나 펌웨어가 죽거나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보드가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모터의 전기를 끊고 G82였나 그 코드를 사용해서 모터의 전원을 전부 다 끈 다음에 3초 동안 기다립니다. 물론 이 초수는 점점점 줄여갈 수 있어요. 0.3초까지도 줄여봤고요. 0.3초를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순간에 아두이노 보드에선 스위치가 눌리고 0.3초를 기다리는 동안에 모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이제 릴레이 접점을 변경을 해줍니다. 모터를 바꾸겠죠. X 0, 1, 2, 3 해가지고 모터를 0번에서 1번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변경을 하고 필라멘트를 쭉 집어넣습니다. 노즐이 한 개란 말이죠. Y자 스플리터가 달려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갔는데 두 개가 한 개로 합쳐지죠. Y자 스플리터로. 버튼을 누르기 전에 G코드에서 들어가 있던 필라멘트를 쭉 리크레이션해서 빼줍니다. 그럼 이제 노즐에 필라멘트가 빠졌겠죠. 그렇게 한 후에 모터를 변경을 해요. 변경한 후에 두 번째 익스트루더에서 필라멘트를 쭉 밀어 넣어줍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3D 프린터의 멀티컬러보다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던 필라멘트를 쭉 빼고 모터를 누르고 기다렸다가 다시 필라멘트를 쭉 넣고 이걸 하는데 많게는 10초까지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한 층에서 필라멘트 색깔이 5번, 10번, 심지어 많게는 15번까지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층에서 15번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15번 바꾸면 150초예요. 한 층에. 근데 3D 프린터는 레이어 형식 아닙니까? FF 프린터는. 그래서 100층이다 하면 1500초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존 메인보드를 바꾸는 보드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많아야 1초일 텐데 이게 10초, 15초로 늘어나면서 이제 한층 한층 쌓이다 보면 1500초, 막 2000초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출력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요. 보드에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 보드에서는. 하지만 단가는 정말 쌌죠. 4,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심지어 전부 다 보시면 전부 다 커넥터 처리예요. 뭐 나사 하나 풀고 뭐 전선 뭐 자르고 납땜하고 꽈서 하나도 없고 그냥 기존에 있던 케이블을 하나 꽂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고 기존의 메인보드를 바꾸는 큰 비용도 필요 없었고 기술도 필요 없어도 되고 게다가 코딩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 짜여진 코드를 그냥 여기 그냥 슬라이스에 입력만 하면 되니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유지관리도 훨씬 쉽고 단가는 정말 싸고 그 대신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본다면 이제 지금은 여기에서 지금 2컬러로만 뽑아봤지만 추후에는 4컬러까지 지원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이제 4컬러를 만약에 지원한다 하면 지금 엔드스탑을 누르는 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뭐 이거를 이제 한 번 누르면 1번, 두 번 누르면 2번, 세 번 누르면 3번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0.1초 누르고 있으면 1번, 0.4초 누르고 있으면 2번, 0.8초 누르면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를 쪼갤 텐데 이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안정성이 떨어져요.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에서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아두이노가 늦어졌다 하면 이제 3D 프린터 말씀드렸다시피 초기화가 되거나 보드가 죽거나 이런 불상사가 발생해서 이거는 이제 적당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줄인다면 아마 하드웨어적으로 줄여야 돼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스택 값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요. 해가지고 지금은 이거를 이제 상용하기 위해서 이걸 만약에 제가 판다면 이제 KC 인증도 받아야 하고 또 개인 사업자도 따로 내서 이제 전자상거래 허가도 받아야 하고 쇼핑몰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해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 만약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저도 이걸 좀 저렴하게 공유하고 팔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고 일단 저렴하잖아요. 그거보다. 만약에 공유를 한다면 이제 각자 쓰는 프린터가 모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문제 중에 하나가 코일이 선이 4가닥이면 첫 번째 코일이 1번 A1, A2, B1, B2 이런 식으로 배선이 되어 있는 3D 프린터가 있는가 하면 A1, B1, A2, B2 이런 식으로 배선이 되어 있는 모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후에 보드를 다시 개발하면 이걸 딥 스위치로 보드에서 이제 이 배열을 바꿔줄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쉽게 만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건 일단 딥 스위치로 바꿀 수 있도록 일단은 KC 인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요. AC 전기를 안 쓰면 되거든요. 해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에서 AC 전기를 안 쓰려고 이렇게 따로 USB로 전원 공급을 넣었어요. 해가지고 DC로 다른 데서 출력을 받아서 넣는다면 KC 인증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게 확장보드의 개념으로 저를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처럼 따로 슬롯에 꽂을 수 있고 또 커넥터 처리가 돼 있고 확장보드다 보니까 전자파 인증은 저도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 인건비하고 사후 AS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보드 가격은 정말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별로 따지진 않더라고요. 그걸 인건비도 생각하고 추후에 AS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전자파 인증 비싸고 오래 걸려요. 만약에 키트로 한다면 보드하고 릴레이하고 따로 해서 직접 납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키트 그런 걸로 내면 가능은 할 것 같네요. 네. 또
여기서 또 추후에 추가를 하자면 아까 딥 스위치도 있지만 또 USB 이제 C 타입 단자를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